그럼 전제 조건 첫 번째. 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지도는 뭘까?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데 지도는 뭘까? 지도는 영토를 그려놓은 그림일 뿐이지. 네. 그런데 잘 봐. 우리는 실제로 세계가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어. 기껏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그것도 부분만 우리는 봤을 그렇죠.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나라 그림을 종이에 그릴 수가 있고, 일본도 그릴 수가 있고, 중국도 그릴 수가 있고, 미국의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는 그 그림이 실제 미국인지, 실제 일본인지, 실제 중국인지, 실제 우리나라인지, 과연 그 실제 영토일까? 영토를 반영한 그림일 뿐이잖아. 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조금 선을 굵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쭈그러들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절대적 전제 조건을 수용한다면, 여기서 이제 큰 울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적 사실일까?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지도. 마음의 어떤 심층적인 부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잖아. 그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심층적으로 있는 이 정보는 생략, 왜곡, 일반화돼서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략이고 일반화됐으니까 그것조차도 모형 아닐까? 맞아요. 그 모형을 다시 입으로 말로 표현할 때 또다시 한번 거치거든. 뭘? 생략, 왜곡, 일반화를 또 거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고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 네. 필리핀이 좀 어땠어? 태국요? 태국을 갔다 왔다 했나? 네, 태국, 싱가포르. 태국은 더웠어요. 자, 태국은 더웠다는데 네. 태국은 덥기만 했을까? 수많은 것들을 지금 생략하고 있고 덥기만 더웠을까? 수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해. 네. 호텔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해. 우리는 태국을 그냥 덥다고 했을 때 내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게 없다면 태국은 덥구나. 태국은 더운 나라구나 라고 거기에 갇혀버리지. 우리 이거를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말을 좀 더 이제 확장해 나가면 내 당신 미워 죽겠어 라는 그 말 속에 저 사람이 나가 미워 죽겠다는 것은 나에 대한 뭔가 기대가 컸구나. 기대가 컸는데 내가 그 기대를 충족 못 시켜줘서 저 사람이 좀 서운했구나. 근데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아직도 나에게 뭔가 기대고 있구나.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있구나. 그 이면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면이 뭘까? 우리 영토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 이건 전부 다 지도다 이 말이야.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전부 다 뭘로 관계를 해? 이 지도로 관계한다. 지도로. 그러나 지도로 관계하지만 지도 이면에 있는 영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나는 상대방은 지도로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나도 지도로 가는 거 아닐까? 결국 인간관계는 모든 게 서로의 지도로, 다른 사람의 서로 간의 지도로 가지고 뭐 한다? 소통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도만 믿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만약에 그릇된 믿음을 가져버렸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 쉽게 오해가 생기고 쉽게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도는 뭐가 아니다? 영토가 아니다.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더 큰 게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득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그거 이득만 보고 빨려 들어가면 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우리는 그 지도만 보고 혹해가 들어가가지고 내 거 다 뺏길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그만큼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 거기서 그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거든. 결국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이 지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영토에 직접적으로 접근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 사람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마음이 영토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뭘까? 지도 아니야. 그럼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나는 저 사람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거. 그 지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모형이단 말이야. 그럼 세상 모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바꿈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토까지도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앞에 거는 이해를 한 거고 결국 여기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영토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든다. 어디로 접근해라? 지도로 접근해라. 나의 지도를 바꾸고 상대의 지도를 바꾼다면 나의 바뀐 지도는 결국 나의 영토를 바꿀 거고 내 영토가 바뀐 상태에서 나의 지도를 통해서 나간 건 상대방의 지도를 바꾸는 거지 영토를 바꾸는 건 아니다. 다만 지도가 바뀜으로 해서 영토는 바뀔 수 있다. 이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사실 이거 엄청나게 큰 가르침이야. 영토는 마음이네요. 비유를 하자면 비유라는 영토는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은 세상 모양. 우리가 하는 말은 지도가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음과 양의 음양의 원리나 이치로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봐봐. 네. 자, 우리 몸의 앞부분이 만약에 움츠러들어서 음이라고 한다면 동양의 음양의 원리를 보면 뒤는 뭐가 될까? 양이 되는 거야. 자, 손등이 양이 되면 손바닥은 음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손등이 양이지만 이 손등의 피부 바깥은 양이 되고 피부 안쪽은 또 뭐가 될까? 음이 되는 거지. 같은 양 속에서도 음양이 있고 그 음양 속에서 또 다른 음양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아까 본인이 마음이 영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똑같은 음양의 이치로 본다면 그 마음이 때로는 지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마음보다 더 큰 뭔가 영토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우리 불교에서 화두라는 게 있어. 화두. 어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스님한테 한창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스님이 다 듣더만은 그 하나하나 안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스님이 한마디 던진 그게 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뭐 가르침도 아니고 무슨 설명도 아닌데 근데 그 듣는 사람에게 크게 울림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뭐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에 다 깨져버리는 거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화두라 그래. 그게 뭔데? 근데 그걸 듣다 보면 뭔가 울림이 생기는 것. 바로 이 전제 조건은 불교적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지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 단계로 나를 빠져나가게 만들어준다. 올라가게 만들어준다. 왜? 그전에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오감적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만 그대로 현상학적으로 실존적인 부분에서만 나는 반응을 했었는데 이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까 본인이 그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렇지. 아,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있구나. 이미 본인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 첫 번째,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뭐? 영토를 그려놓은 그림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실제를 그려놓은 지도에 서로 반응하는 존재이다. 참, 그지? 그럼에도 우리는 또 뭐? 그 지도에 서로 반응하면서 소통하는 존재야. 참, 한심한 존재다, 그지? 근데 이 진짜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이 뭔지, 영토가 뭔지 모르고 지도만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상실이라 그러거든. 자기 상실.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네. 주변에 바라는 것,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네. 그런데 휘둘려 가지고 그냥 지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지. 제가 이걸 현대인들이. 배워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떤 현상에 나는 그거는 안 될 거야 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뭔가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 상담해주면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반응에 의해서만 대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그게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네. 조건 형성의 원리야. 조건 형성. 네. 그러한 친구들은 어떤 자신의 마음을 쓰는 그거를 주변 상황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이전에 학습하고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이라 그러지. 그게 맞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빠르거든. 전에 썼던 걸 다시 쓰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야.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계속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쓰게끔 이미 훈련되어 있다고. 그럼 이게 자칫 그러한 친구들이 자기 안에 쿠션이나 유연성을 못 가지게 되면 자신의 어떤 마음 쓰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유연성을 가질 때 좀 더 전체성을 확장할 수 있거든. 내가 유연성을 못 가진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탁월한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탁월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닫혀 있잖아. 그래서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한 부분만 내가 발달된 뭔가 균형이 잃은 삶이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사적이 되기가 아주 쉽단 말이야. 그 반사적이라는 거는 치고 들어오면 내가 바로 받아치는 어떤 그런, 그건 이미 그 이전에 조건 형성된 하나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각자의 세상 모형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모형이 곧 지도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의 이 세상 모형 지도가 우리는 영토가 아닌 지도로 살아간다 했잖아. 근데 그 지도는 영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지도를 바꾸면 영토가 영향을 받고. 그렇죠. 결국은 이 지도는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인데 이 지도가 실질적으로 주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 지도가 만약에 지도를 세상 모형으로 바꿔보자고. 세상 모형이 긍정적이라면 여기서 이 세상 모형이 긍정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착각이야. 왜냐면 우리 지도는 어쨌든 착각이잖아. 생략 왜곡 일반화되는 거 진짜가 있는데 모형인데. 우리 세상 모형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착각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긍정적 착각, 긍정적 세상 모형에 의해서 그와 관련된 삶의 성취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부정적 세상 모형을
갖게 된다면, 부정적 착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또 그와 같은 그렇죠. 삶의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본인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불치병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긍정적인 세상 모형을 갖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암시를 준다면 이건 지도를 바꾸는 거거든. 영토는 뭐야? 실제적으로 큰 중대한 병에 걸려 있는 게 영토인데 그 영토조차도 지도로 끊임없이 반복시키면 우리 몸에서 그러한 치유와 관련된 물질들을 분비해서 그 질병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정적 세상 모형을 갖고 있으면 안에 세상 모형이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에 그걸 더 악화시켜 버리는 거지. 악화시켜 버려. 왜? 이미 몸이 질병이 깊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도까지도 세상 모형까지도 부정적인 걸 계속 줘버리니까 못 견딘단 말이에요. 암이 걸린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2년 생존할 걸 2개월도 못 한대. 심각한 거잖아. 심각한 거. 아, 그만큼 우리의 이 세상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세상 모형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영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큰 가르침이야. 단순히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요거 하나만 잘 깨우쳐도 이미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지.